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년 퇴직 후 문득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말을 꺼내기 어려워 혼자 마음앓이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만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라며 스스로 선을 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의 소통과 갈등 문제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가족과의 건강한 소통법,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나만의 꿈을 이루는 자신감,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혜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정년 후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5명의 어르신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7세인 순애 씨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2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10년 전 황혼 이혼을 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그녀의 일상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고 가끔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온해 보일 수 있는 이 일상이 순애 씨에게는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 씨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딸이 전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갈 때까지 순애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올 무렵 겨우 딸에게서 엄마 죄송해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라는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며 서운함보다는 체념이 앞섰습니다. 이젠 나를 챙길 사람은 나뿐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코트를 걸쳐 입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집 근처 24시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자신이 직접 케이크를 사는 것이 서글펐지만 그래도 생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생일은 내가 챙겨야지. 순애 씨는 작은 촛불 하나를 꽂을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생일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동안 순애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애 씨는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생일이라 내 연락을 기다렸는데 늦게 문자만 받으니 조금 서운했어. 바쁜 건 이해하지만 앞으로 특별한 날에는 짧게라도 전화 한 통 해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침착하게 전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일에 치여 정신이 없었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다음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이렇게 솔직한 대화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 처한 이웃 최영희 씨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영희 씨는 감정이 앞서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완전히 잊은 거니? 엄마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바쁘다는 건 핑계일 뿐이야.
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못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 이후로 서로 서먹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맘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시겠습니까? 딸에게 서운함을 직접 얘기하실 건가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더 돌보기로 마음먹으실 건가요? 올해 70세인 영진 씨는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40년을 보내고 5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늘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고 아들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진 씨의 집에는 적막함과 평생 모아온 역사 서적들만 벽을 따라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책들도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퇴직 후 1년은 연구실 정리와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한 책 읽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차에는 대학에서 요청한 특강을 몇 번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3년 차부터는 묵직한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영진 씨는 종종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런 곳은 시간 때우기용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고립감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용기를 내어 찾아간 복지관의 그림 수업은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영진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처음 그려본 수채화는 서툴렀지만 붓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영진 씨의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에 앉은 여성 수강생이 그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색감이 참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영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 여성은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박순애 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짧은 대답만 했지만 다음 주 수업에서는 용기를 내어 준비해간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실래요? 오늘 아침에 내려온 커피인데. 순애 씨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자 영진 씨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따뜻함이 깨어났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10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왔기에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이 끝난 후 영진 씨는 더 큰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업 전에 복지관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이곳 카페의 커피가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진 씨처럼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진 씨는 첫 만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관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수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수업 전에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며 점차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반의 이상철 씨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심 있던 여성 수강생에게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첫 대화에서부터
주말 점심 약속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접근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그 수업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속도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접근과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작은 용기가 때로는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사치일까요? 아니면 더 소중한 선물일까요? 올해 65세인 정희 씨는 금융회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다 3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똑부러지고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무심코 던져지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가 그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라는 호칭,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는 말투, 그리고 때로는 무시하는 듯한 표정들이 정희 씨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특히 병원, 은행, 공공기관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컸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히 받던 존중이 나이 든 지금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모두 고른 후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정희 씨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상품은 오늘 할인 행사 중인데 정가로 계산된 것 같네요.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젊은 직원이 잠시 확인한 뒤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잘못 보신 거예요. 할인은 특정 상품만 해당돼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마치 그녀를 늘 트집을 잡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든 채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당하게 항의했어야 했나?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계속 정희 씨의 마음 속에 맴돌았습니다. 정희 씨는 다음 날 마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고객센터에 찾아가 어제의 상황을 설명하고 할인 행사 안내문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매장 관리자는 상황을 확인한 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환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상대방이 자신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품위 있게 의사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대응하는 대신 냉정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웃 박금희 씨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금희 씨는 마트 직원의 무례한 태도에 즉시 목소리를 높이며 젊은 사람이 어른을 뭘로 보는 거야? 매니저 불러. 라고 소리쳤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다른 손님들의 눈총을 받으며 마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이후 금희 씨는 그 마트에 다시 가기가 부끄러워졌고 오히려 자신이 무례한 노인이라는 꼬리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원칙과 사실에 따른 대응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감정 해소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실 건가요? 아니면 차분히 문제를 제기하실 건가요? 혹은 그냥 넘기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실 건가요? 올해 69세인 민수 씨는 건설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다 4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평생 도면과 수치를 다루며 살아온 그에게 예술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느라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민수 씨는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노래를 잘해? 라며 웃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교내 합창단의 테너 파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을 제대로 잡지 못해 옆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쭈뼛거렸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의 합창 연습은 민수 씨에게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습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좋아하는 고향의 봄을 다른 단원들과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지휘자가 민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휘자는 민수 씨의 목소리가 기교는 부족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있다고 말하며 다음 달 노인의 날 기념 공연에서 독창 부분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 내가 무슨 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독창을 할 만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놀라워하며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던 민수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뒤편의 동네 산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쉬고 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차츰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후렴구의 고음 부분을 위해 지휘자에게 따로 개인 지도도 받았습니다. 공연 당일 민수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객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올라선 민수 씨는 숨을 고르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감정을 실어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손주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용감하게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공연 이후 민수 씨는 더 열심히 합창단 활동을 이어갔고 지역 축제에도 합창단과 함께 초대받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음악은 민수 씨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도 가지며 새로운 가족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합창단에서 활동하던 윤성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휘자에게 똑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내 실력으로는 무리예요. 다른 분들에게 누가 될 뿐이죠. 라며 거절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늘 좀 더 연습하고 나서 라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성우 씨에게 적당한 때는 오지 않았고 그의 음악적 재능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갔습니다. 이렇듯 노년기의 새로운 도전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고가 아니어도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래된 꿈을 다시 꺼낼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함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하더라도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실 건가요? 올해 72세인 명자 씨는 초등학교에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12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과는 황혼 이혼 후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손녀를 돌봐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오래된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고 명자 씨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전 남편 정수영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수영 씨는 자신이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의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전 남편은 한때 명자 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자녀를 키우고 수많은 추억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명자 씨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는 다음 날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감정을 먼저 물었고 명자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명자 씨는 용기를 내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지난 10년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결국 병원에 있는 전 남편을 면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명자 씨는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안고 있던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웃 김영순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0년간 연락 없던 전 남편이 병으로 연락했을 때 영순 씨는 날 버렸을 때 너는 내 마음을 생각했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이기적이구나. 라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순 씨는 밤마다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이 놓지 못한 것은 분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자 씨에게 남은 것은 미처 하지 못한 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방식은 미래의 평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오래된 아픔과 마주하는 용기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처 준 사람의 연락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상처는 기억하되 아픔은 놓아버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5명의 어르신들이 퇴직 후 각자의 삶에서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순애 씨의 외로운 생일, 김명진 씨의 새로운 만남, 이정희 씨의 존중받지 못한 경험, 강민수 씨의 잊었던 꿈의 도전, 송명자 씨의 과거와의 화해까지. 이 5 이야기는 모두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맞이하게 될 선택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동서양의 여러 철학자들의 인생의 지혜 명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며 어떤 선택이 더 지혜로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혜 씨가 딸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가 한 행동을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휘둘려 비난으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는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서로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시겠습니까? 영진 씨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정희 씨가 마주한 무례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동양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내면을 수양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수 씨가 용기 내어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독일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될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도전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을 표현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자 씨가 전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거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이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면 현재와 미래까지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처 준 사람의 연락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선택하시건가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과의 대화에서 솔직하되 비난하지 않는 소통의 방법을, 새로운 만남 앞에서는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는 자신감을, 과거의 상처 앞에서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생은 진자와 같아서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진자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이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통찰과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